주말에 할머니네 집에 작은 아들 내외가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잠시 머뭇거리고는 문을 열어줍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잘 놀다 가라. 손자도 왔는데 할머니는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 가족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할머니는 6남매 중에 첫째로 태어나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생계를 책임지며 살았습니다. 할머니가 11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홀어머니와 함께 가족을 책임지는 일이 보통 힘든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가족들을 위해 낮이고 밤이고 일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18살에 연상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참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머니마저 여의고 슬픔에 잠겼지만 남편 덕에 행복한 날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하던 사업에 실패로 어느 날부터인지 술을 먹기 시작하여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바람까지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보는 앞에서 다른 여자를 데려와 밥을 차려오라고 시켰습니다. 할머니는 남편이 전부라 뿌리칠 수 없었고 밥을 차려준 뒤 방 안에서 혼자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돈을 벌어서 주지도 않았고 할머니에게 돈을 벌어오라며 급기야 할머니를 때렸습니다. 2명의 자식이 있던 때라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기 싫어 동생 집에 자식들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그곳에서 눈치 보며 살 수밖에 없었고 심한 차별도 겪어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밤낮으로 일하며 번 돈을 동생에게 보내주었지만 동생은 할머니 자식에게 쓰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영양 공급이 제대로 안 되어 심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파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 다시 데려오게 되었고 본인이 키우지 못했다는 큰 죄책감에 할머니는 눈물로 매일 밤을 지새웠습니다. 자식들을 쓰다듬으며 모든 것을 자식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자식들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할머니가 많은 것을 도맡아 했고 자식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자식들도 결혼을 했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은 더 많은 걸 못해준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았지만 자식들이 모두 결혼하고 행복한 삶을 사니 거기에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할머니 집에 자주 방문하여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며느리도 사람이 좋아 할머니한테 잘했습니다. 할머니는 자식들이 올 때마다 기분이 좋아 시장에 가서 여러 음식들과 과일을 사와서 만들어 주기도 하고 집에 갈 때면 항상 싸주었습니다. 그때마다 할머니는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날도 맛있는 음식을 한가득 며느리 손에 쥐어주고 보냈습니다. 저녁이 되어 할머니는 잠시 바람을 쐬러 집 앞을 걷고 있는데 전봇대 앞에 놓여진 봉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할머니가 며느리에게 쥐어준 음식 봉지였습니다. 작은 아들 내외가 할머니께 받은 음식을 차에 타서 얼마 가지 않고 버린 거였습니다. 할머니는 실수로 떨어뜨렸거니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몇 주 뒤에 작은 아들 내외가 방문했을 때 아들과 며느리가 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주는 거 냄새 난다고 먹지도 않는데 왜 자꾸 주시냐고 또 버려야 되지 않냐고 왜 자꾸 일을 만들어 주시냐면서 할머니가 못 들을 거라고 생각해서 수군거렸지만 할머니는 귀가 예민해 다 듣고야 말았습니다. 할머니는 한가득 챙겼던 음식을 내려놓으며 오늘은 깜빡했다고 다음에 오면 챙겨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알겠다고 며느리는 그때 너무 맛있게 잘 먹었는데 아쉽다고
말하는데 할머니는 너무 씁쓸했습니다. 그러고는 앞으로는 챙겨주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이런 행동을 보이는 작은 아들 내외가 왜 자꾸 집에 방문하는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방 안에 있던 할머니는 손자와 아들 내외끼리 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돌아가시게 되면 여기가 내 방이야. 그래, 맞아. 근데 저렇게 정정하셔서 말이야. 에휴, 여보, 언제 이 집 팔 수 있는 거야? 요새 엄마 보니까 깜빡깜빡하는 것 같아. 조만간 치매가 오겠어. 조금만 기다려보자고. 이 말을 들은 할머니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할머니는 큰아들 내외는 자기들끼리 살겠다며 해외로 나갔고 작은 아들 내외만 할머니 곁에 있었는데 그 이유가 할머니가 살고 있는 집 때문이었다니 할머니는 안 그래도 집을 물려주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작은 아들 내외 대화에 크게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손자까지 이미 자기 집으로 생각하고 있다니 할머니는 일단은 모른 척하기로 했습니다. 얼마 후에 할머니의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는 매번 가던 식당 말고 다른 데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어머니, 여기 좋아하시잖아요. 손주도 좋아한다며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기분 좋게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먹는 내내 불편했습니다. 이유는 아들이 큰아들과 통화하는 것을 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집 얘기로 싸우질 않나. 오늘 밥값까지 아깝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점점 실망이 커져갔습니다. 할머니는 더 먹으면 체할 것 같아 화장실을 간다며 일어나서 계산을 하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먼저 집에 간다는 연락을 남기고 할머니는 집 앞 길을 혼자 걸었습니다. 하늘의 달도 할머니를 외면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눈에서 그만 눈물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살아온 인생이 참 비참했습니다. 할머니는 집에 돌아가 방에서 한참을 숨죽여 울었습니다. 자식들은 할머니가 왜 늦었는지 묻지도 않고 자기네들끼리 TV를 보며 낄낄거렸습니다. 할머니는 인생을 돌아보며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멀리 사는 자식도 가까이 사는 자식도 하나같이 계산 속에 살고 있는 것을 볼 때 또 그것을 가지고 싸우는 모습을 볼 때 그렇게 서글플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10살이 되기도 전부터 산전수전 겪은 일들을 기억하고는 다짐했습니다. 이제라도 내 삶을 살아보자고, 이제 부모 노릇 그만하고 나를 위해서 살아보자고 큰 결심을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것을 생각하며 지금껏 못 해본 것들을 하나하나 적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주변 사람들에게 모르는 것들을 물어보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느리기도 하고 실수도 잦았지만 그래도 계속 도전했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게 속이 편했습니다. 자식들은 뭐 하나 물어보면 왜 이렇게 못 알아듣냐며 핀잔주기 일쑤였는데 그런 말 들으며 배우는 것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연금에 대해서도 공부하게 되어 집을 통해 얼마나 받으며 살 수 있는지도 다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며느리는 할머니에게 화를 내며 자기 준다는 이 집을 왜 어머니가 계속 살려고 하시냐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아들도 덩달아 치매 걸리면 누가 돌봐주냐며 자기네들밖에 없는 거 아니냐며 이야기합니다. 할머니는 이제 당당하게 내 집 내가 지킨다는데 너네가 무슨 권리로 말하는 거냐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치매 걸려도 너네 찾을 일 없다고, 그러니 걱정 말라고
이런 말 할 거면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하십니다. 처음 보는 할머니의 모습에 작은 아들 내외가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할머니는 자식들이 와도 할머니 할 일 하느라 바쁩니다. 할머니는 이제라도 자식을 내려놓고 자신만을 위한 삶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씨 할머니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왜 내 자식에게는 이토록 약해지는 걸까요? 나의 아이가 언제 이렇게 컸는지 태어났을 때부터 성장할 때까지 옆에서 가장 많이 지켜본 사람이 바로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녀가 성장하여 스스로 잘한다고 해도 여전히 작은 아이로 보일 뿐입니다. 이게 바로 부모 마음입니다. 아이를 볼 때마다 정말 잘 키우겠노라고 힘들어도 참고 견디고 이겨내자고 매일 수백 번, 수천 번 다짐하면서 키워낸 내 자식이기 때문에 힘든 이 세상 살아가기 어려우니 뭐라도 있으면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셨을 겁니다. 그래서 눈 감는 그날까지도 물려줄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혹은 얼마나 될까를 생각하며 자식들을 위할 것입니다. 요즘에는 자식들이 집에 온다고 해도 썩 반갑지가 않습니다. 물려받을 재산 생각만 하고 부모는 안중에 없다는 게 느껴지기 때문인데요. 여러분은 자녀를 언제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부모님들이 눈을 감을 때까지도 그 책임감을 다 내려놓지 못합니다. 이렇게 부모는 자신이 눈 감을 때까지도 필요 이상의 것들까지 고민합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부모의 마음과 같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옛날만 해도 자식이 부모를 부양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님의 노후는 본인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년기에는 자녀와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를 실천하시는 분들 중에는 자식을 손님이라고 생각하고 20년 귀하게 대하고 떠날 땐 아쉽지만 보내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식들이 집에 와도 마음 다해 반기지 않습니다.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분들은 손님이 있는 동안에 하지 못했던 나의 것을 위해 잘 살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원하시나요? 요즘이나 옛날이나 많은 분들이 자식에게 쓰는 돈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산의 대부분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쓰려면 아까워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돈을 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돈은 쓰기 위해 번다는 말이 있습니다. 남은 노후만큼은 우리 부모님들 자신을 위해서 편안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60이 넘으면 젊었을 때 했던 행동을 후회하면서 과거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인생의 후반전은 60부터 시작이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합니다. 더 이상은 내 인생을 희생하지 않고 나를 위해 살아봅시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인생의 후반전을 후회 없이 성공적으로 보내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곧 이른이 되는 60대들이 꼭 후회하는 7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배우자에게 잘해야 됩니다. 나이 먹고 내 몸이 아플 때 내 곁을 지킬 사람은 결국 내가 밥 사주고 술 사 먹인 사람이 아닌 배우자입니다. 결혼 생활을 50년 넘게 했어도 나를 무시하고 구박하는 배우자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내 인생에서 어쩌면 나보다 더 소중히 여겨야 할 사람에게 무뚝뚝하고 퉁명스럽게 대하고 무시하지 마세요. 어떤 남편은 밖에서 대인 소리를 듣고 아주 평판이 좋은데 집에 있을 때면 배우자에게 욕설을 하고 술주정을 한다고 합니다. 앞과 뒤가 다른 모습에 괴로워하고 서러워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런 사연을 접하면 우리 어머니 생각도 나고 마음 한켠이 아려옵니다. 배우자를 막 대한 사람의 말로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만약 지금 나의 행동이 상대를 무시하고 상처를 주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사과와 반성은 인생을 나아지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아프면 자식이 날 챙길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금지옥엽 키웠어도 자식은 자식입니다. 자식은 자식의 역할이 있고 배우자는 배우자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자식이 자라서 가정을 꾸리게 되면 1순위는 부모보다 가정이 됩니다. 서운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는 불효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인생의 과정입니다. 결국 내 옆에 있는 배우자 단 한 명이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동반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요즘은 100세 시대입니다. 예전의 60대와 지금의 60대는 다릅니다. 그만큼 세상도 달라져서 통계적으로 황혼이혼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남은 인생 나를 위해 살겠다는 마음으로 이혼한다고 합니다. 자식들도 다 키웠겠다. 나를 힘들게 하고 구박하는 배우자와는 삶을 함께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배우자에게 잘해주세요. 주위를 둘러보면 나이가 들어도 젊은 연인처럼 또 친구처럼 알콩달콩 살아가는 노부부도 많습니다. 얼마 전 등산이나 산책 같은 운동이나 취미도 함께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친구처럼 지내는 분들을 봤는데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어딜 가도 함께할 사람이 있으니 마음이 너무 편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배우자와 가깝게 지내면 장점이 많습니다. 내가 힘들 때 내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고 그 비밀이 다른 곳에 새어나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나의 편이 한 명 있는 것만으로도 삶에서 큰 힘이 됩니다. 더 늦어서 후회하기 전에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보세요. 두 번째, 혼자 잘 지내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을 느끼는 분일수록 연습해야 합니다. 성인이 되면 홀로서기 해야 된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60이 넘고 70이 다가와도 진정한 홀로서기를 하신 분은 몇 없습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과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 자식에게 의지하거나 배우자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언젠가 내가 혼자가 됐을 때 견뎌내기 힘들어집니다. 또한 지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노후의 상처나 배신당할 일이 많아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는 필요하지 않다 라고 하는 말을 유튜브에서 많이 봤습니다. 제 생각에도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성인이 되고 환경이 다른 곳에서 살아가다 보면 가치관이 바뀌고 처한 환경도 달라지기 때문에 친했던 친구가 점점 불편해지곤 합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게 되는데요. 전혀 걱정할 일이 아니고 인생을 살면서 겪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 고독과 외로움은 당연히 겪어야 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혼자서 잘 지내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을 위한 삶을 살아보세요. 하고 싶었던 취미도 배워보고 건강을 위한 운동 관리도 해보는 겁니다. 사람이 나이 60이 넘으면 만나는 사람이 점점 적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우울해하지 마세요. 오히려 잘된 일입니다. 혼자 지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 만난 분들이 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혼자가 더 편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혼자서 산책도 하고 유튜브도 보고 등산하면서 새로운 사람들과 대화하고 마음 편하게 사는 삶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고 하십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살면 타인을 만나도 의지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눈치를 볼 일도 없고 오히려 그 당당한 태도 때문에 건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주위에 더 많이 모이게 됩니다.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도 외로움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제 불필요한 곳에 쓰는 감정 소모를 줄이고 정말 나의 인생을 위해 살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세 번째는 젊을 때
더 저축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노인의 현실은 생각보다 가혹합니다. 요즘 아침 일찍 길거리 무료 급식소를 가보면 무수한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이분들이 젊었을 때부터 가난했을까요? 아닙니다. 단지 돈을 많이 모으지 못하고 은퇴한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안 그래도 돈이 없으면 서러운데 늙어서 돈이 없는 것만큼 서러운 일이 없습니다. 최소한의 생활비는 있어야 그나마 평범한 노후 생활이 가능합니다. 인생의 흑자 구간이 우리의 청춘 때라고 합니다. 은퇴 후 노후를 맞이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실상 적자 구간입니다. 다시 말해 젊었을 때 모아둔 돈으로 노후 생활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내가 돈을 좀 잘 번다고 해서 씀씀이가 커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소비는 점점 커지고 수입은 적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나이 들어 돈이 없으면 초라하고 자식 보기도 미안하며 어디가 아프기라도 하면 그 치료비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리게 될 수 있습니다. 어디 그뿐만일까요? 나이 들어 돈이 없으면 친구 만나기도 꺼려집니다. 자식들에게 무시당하기도 하고 그 때문에 무기력해지고 우울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1위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금융에 대한 공부는 기본적으로 해두시면 좋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열심히 일할 줄은 아는데 재테크할 줄은 모른다고 합니다. 자산을 불리고 부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모습을 부정적으로 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우리의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저축하는 습관을 가지고 재테크 공부를 해보세요. 네 번째, 건강을 잘 챙겨야 합니다. 요즘 100세 시대란 말이 많이 들립니다. 물론 평균 수명은 80세 정도에 그쳤다고 하지만 예전과 다르게 사람의 수명이 늘어난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요즘 60대 얼굴을 보면 40대 같은 분들도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건강 관리를 잘 못해서 후회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건강의 중요성은 젊었을 때는 잘 모르다가 나이가 들면서 더 체감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늙어서 많이들 걸리는 질병을 떠올리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치매나 암, 콩팥병, 당뇨 등이 떠오르실 텐데요. 실제로 이런 질병들은 젊었을 때 하는 건강관리를 통해 발병률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살더라도 병상에 누워 장수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인생의 전부를 잃은 것이다 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러면 노후에 하기 좋은 건강관리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짧게라도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걸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 바로 걷기입니다. 당장 집 앞에 나가 15분에서 30분만 산책을 해도 심혈관 건강 및 근력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걷기는 정신건강에도 좋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걸으면 긍정적인 생각이 떠오르고 할 수 있다는 의지가 생기기 때문이랍니다. 여기에 식습관도 올바르게 지켜주신다면 금상첨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는 자유로운 일상을 보내기 쉬운데요. 이제는 시간을 정해서 배가 고플 때만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삼시세끼 잘 챙겨 먹고 15분 정도 걸어보세요. 노인들이 영양 결핍으로 병에 걸리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배부르지도 고프지도 않게 소식하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라는 사실 잘 알고 계시지요? 일주일만 해도 체력이 달라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다섯 번째는 배움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 변명이나 핑계는 존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이를 핑계로 배움을 회피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더 이상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걸 도전해보세요. 요즘은 시니어들의 전성시대입니다. 의외로 여러분 나이대에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현장에 가보시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막상 무언가를 배우기 전에는 내가 할 수 있을까 막연한 두려움이 있지만 막상 시작해보면 별거 아닙니다. 인생은 후반전부터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 나를 위해 즐기는데 두려울 것이 뭐가 있을까요? 물론 오랜만에 몸을 움직이고 무언가를 배우면 즐기려고 시작한 취미가 고통이 되곤 합니다. 그렇다고 그만두는 것은 나중에 후회를 남기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젊을 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취미를 찾아보세요. 언젠가 시간이 지나 내가 혼자가 됐을 때 내가 가진 취미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하고 외롭지 않은 노후, 즐거운 노후 생활을 가능하게 해줄 겁니다. 오늘은 곧 이른이 되는 60대들이 하는 후회 5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배우자에게 잘하자. 두 번째, 혼자 잘 지내는 방법을 배우자. 세 번째는 젊을 때 더 저축하자. 네 번째, 건강을 잘 챙기자. 다섯 번째는 배움을 두려워하지 말자. 오늘 내용을 통해 여러분의 노후가 찬란하기만을 바랍니다. 행복하시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항상 필요할 때만 연락이 오는 지인이 있으신가요? 이런 사람은 내가 연락하기 전까지 절대 먼저 연락하는 일이 없는데요. 내가 연락한 만큼은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연락해 주기를 기대하지만 그런 일은 없더라고요. 물을 주지 않아 말라서 죽어버리는 화분처럼 연락 없는 관계는 점점 흐릿해져 끊어지게 됩니다. 가족이라도 연락 없이는 한결같은 관계를 이어가기 힘든데요. 이런 인간관계 꼭 유지해야만 할까요? 먼저 연락을 안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사연이 있을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여유가 없을 수도 있고 혼자인 것을 즐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자신의 가치관에 따른 소통 방식과 생활 방식이 달라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와 문제가 있는 사람이 나의 성향과 생각이 맞는 사람인지도 깊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궁금하지 않거나 괜히 연락했다가 만나자고 하면 부담이 돼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은 먼저 연락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그 반대의 사람인가요? 연락하는 것에는 간단하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자기가 필요해서, 두 번째는 상대방이 어떻게 지내는지 안부를 묻기 위해서 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자기가 필요해서 연락하는 경우는 상대방에게 절대 먼저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무언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이러한 연락 문제로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받고 있는 분이라면 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꼭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주변에 누군가가 연락 문제로 속상하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떠올리며 들어보신다면 충분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연락을 먼저 안 하는 경우를 크게 2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째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혼자가 편한 성격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연락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아도 바쁘게 살아가고 있거나 연락을 못할 사정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삶에 몰두하며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많이 아프고 큰 일로 고생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도 먼저 연락이 없다면 서운하고 정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가 아닌 이상 나도 사는 게 바쁜데 다들 정신없게 사는가 보다 하며 자기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와 같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먼저 연락을 안 하더라도 신경을 쓰며 시간을 보내기보다 나에게 주어진 오늘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연락이 오지 않으면 자기 인생 바쁘고 즐겁게 사는가 보다 하고 마음 편히 생각하면서 나도 내 인생 즐겁고 행복하게 굳이 그런 관계 신경 쓰지 말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부터 오랜 시간 지내온 친구들도 모두 귀찮아지고 어디 한 곳에 매여 있는 것도 싫어집니다. 혼자서 내 마음의 공부나 그동안 남만 생각하다가 놓쳤던
지식들을 채우는 것이 더 나은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혹시 혼자서 시간을 잘 보내지 못하는 성격이라면 만남과 연락에 크게 집착을 갖게 되고 하루 종일 연락이 언제 오는지 초조불안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닌 남에게 흔들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삶은 그렇게 좋은 삶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 열심을 다해 살아가며 집중한다면 결국 내 삶이 변화되어 연락이나 만남에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연락이 오지 않거나 와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우리가 정말 인연이라면 다시 만날 거라는 생각과 함께 쿨한 성격으로 변화가 되어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연락을 하는 것이 나에게 부담으로 다가온다면 내가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나에게 오던 연락이 점점 사라지면서 결국 끊기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 윤택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즐기는 생활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1년, 2년 유지한다면 내 인생에 없었던 행복한 삶이 그 끝에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혼자 있는 행복감을 먼저 알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연락이나 만남 자체를 피곤하게 여기며 굳이 연락을 먼저 하지 않게 된다는 말씀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연락을 먼저 하지 않는 이유, 둘째로 연락하는 것에 기가 빨리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전화 연락을 하는 것에 부담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중간중간 어색하게 침묵하게 되는 상황을 못 견뎌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시간 속에서 억지로 할 말을 만들다 보면 기가 빨리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또 전화를 오래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지내는지 정도의 안부 인사에 너무 많은 말을 쏟아내 듣는 것만으로도 기가 빨리게 됩니다. 주위에 전화기를 오래 잡고 있는 사람들 있으신가요? 전화, 통화 내용이 재밌으면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반응을 보이며 듣고 있어야 하는 그 시간이 빨리 끊고 싶어 초조하기만 합니다. 또한 말이 끊기지가 않아 전화조차 끊자고 할 수 없는 상황에 타이밍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하기 어려운 사람과의 통화라면 더더욱 리액션에 신경을 써야 하고 웃기도 해야 하는데 에너지가 너무 많이 쓰인다는 것입니다. 특히 내 얘기를 잘 듣고 있는지 확인하며 눈치를 살피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는 선뜻 통화하기가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 편해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감정에 예민하고 눈치를 잘 보는 사람들을 만나면 내 표정과 말투를 꼬집으며 의문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우울 동굴 속에 빠져 나오지 않기도 합니다. 만남 당시에는 이야기도 잘하고 잘 놀지만 갑자기 피곤이 밀려와 집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매 순간 자기도 모르는 무의식 속에서 상대방의 감정 상태를 살피기 때문에 스스로 지쳐 연락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연락을 받지 않고 나에게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아도 내 삶을 위해서 나에게 집중하면 나 자신을 바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나의 장점과 단점을 알게 되고 장점은 특화시키고 단점을 장점으로 발전시킬 수 있게 됩니다. 나의 취미도 활동도 모든 것에 변화가 오게 되고 특기도 많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지 않는 연락에 신경 쓰지 않게 되는 것은 물론 많은 이점을 쌓게 되어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결국 나 자신을 잘 알고 잘 가꾸면 많은 사람들이 저절로 나를 찾게 되고 나를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특기가 있음으로 해서 주변을 꼬박꼬박 신경 쓰지 않고 혼자의 인생을 즐긴다면 나와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인연으로 만날 수도 있고 재미없고 지루한 대화도 시간 가는 줄도 모를 만큼의 대화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연락을 절대 먼저 안 하는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할 이유 3가지에 대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트레스는 나만 받습니다.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연락 없는 상대를 기다리며 노력은 나 혼자 하는 건가 하는 생각에 점점 기운이 빠집니다. 매번 만남 전화를 하고 약속을 잡고 장소를 정하고 이런 관계가 힘들고 지친다면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관계를 유지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연락이 오지 않으면 오지 않는 대로 만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상대는 나만큼 연락을 중요시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매번 나만 먼저 연락하고 노력하고 걱정하는 게 억울하고 답답할 것입니다. 이처럼 상대방과의 연락을 위해서 혼자 노력을 해야만 이어지는 관계라고 생각하는 것이 스스로를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조마조마하고 위태롭기만 합니다. 어린아이가 부는 바람에 바로 꺼져버리는 흔들리는 촛불과도 같습니다. 인생은, 특히 나의 인생은 혼자 책임지고 혼자 떠나는 여정입니다. 나의 주변에 돈독한 친구와 사랑하는 가족이 있더라도 나의 인생의 건강과 행복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 바에야 만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신기하게도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이 올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로 상대방이 나를 피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두 번째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내가 필요할 때면 더 찾고 필요치 않으면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심심하고 지루한 일상을 위해, 그리고 정서적 안정감과 물질적인 것을 위해 만남을 필요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큰 일, 즉 경조사와 같은 일 외에도 아무 때나 전화해서 고주알미주알 자랑하거나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다 필요에 의한 연락에 포함됩니다. 상대방에게 자기 위주의 이기적인 만남과 연락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절대 먼저 연락을 하지 않는다면 꼭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은 나의 연락이 부담스럽거나 일부러 피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와의 약속이 취소되어 다음 약속을 잡아야 하는데도 잡지 않는다면 나와 상대를 위한 거리를 만들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토록 소중한 시간에 먼저 연락이 오지 않는 사람들을 신경 쓰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연락과 만남을 유지해 가기에는 안타깝게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도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시간들을 나에게 투자하는 것은 어떨까요? 내가 진심으로 즐기고 좋아하는 활동에 소중한 시간을 투자하여 새로운 것들을 배워간다면 새로운 인연이 찾아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관심사가 맞으면 누구나 쉽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오래 알고 지낸 사람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있습니다. 연락이 잘 안 되는 사람에게 혼자 노력하면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기보다 가까운 문화센터나 지역 모임, 종교 활동에서 공통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 소통하며 관계 유지를 하는 것이 다가올 미래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 자신이 제일 소중합니다. 나에게 연락을 잘하지 않는 상대에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과감히 멀어지는 것이 나를 위한 일입니다. 세상에서 나 자신을 제일 사랑하세요. 나와 맞지 않는 상대 때문에 나를 갉아먹는 삶을 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혼자서도 어디든 갈 수 있고 혼자서도 즐기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지금 하고 싶은 것을 시작하세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나의 노력, 정성, 시간 그리고 마음 쓰지 마세요. 원래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나 또한 그런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입장, 내 입장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니 당연하게도 나는 연락을 잘하는데
항상 내가 먼저 연락하는데 쟤는 왜 나한테 무관심하지? 쟤는 왜 연락을 먼저 안 하지? 하면서 나와 같은 행동을 하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일 수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없어도 내 마음은 마음먹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관계가 어디까지인지 생각하고 이어간다면 마음이 편해질 것입니다. 상대방도 나도 서로를 아끼며 노력하는 관계는 일에 치이고 삶이 여유가 없어 연락을 못하더라도 미안해하며 한 통의 연락에도 고마워할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도록 연락을 못했어도 만났을 때 편안하고 어색해하지 않고 즐겁고 좋다면 그것 자체로 좋은 관계가 아닐까요? 여러분 주위에 항상 필요할 때만 연락이 오는 지인이 있으신가요? 이런 사람은 내가 연락하기 전까지 절대 먼저 연락하는 일이 없는데요. 내가 연락한 만큼은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연락해 주기를 기대하지만 그런 일은 없더라고요. 물을 주지 않아 말라서 죽어버리는 화분처럼 연락 없는 관계는 점점 흐릿해져 끊어지게 됩니다. 가족이라도 연락 없이는 한결같은 관계를 이어가기 힘든데요. 이런 인간관계 꼭 유지해야만 할까요? 먼저 연락을 안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사연이 있을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여유가 없을 수도 있고 혼자인 것을 즐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자신의 가치관에 따른 소통 방식과 생활 방식이 달라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와 문제가 있는 사람이 나의 성향과 생각이 맞는 사람인지도 깊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궁금하지 않거나 괜히 연락했다가 만나자고 하면 부담이 돼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은 먼저 연락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그 반대의 사람인가요? 연락하는 것에는 간단하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자기가 필요해서, 두 번째는 상대방이 어떻게 지내는지 안부를 묻기 위해서 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자기가 필요해서 연락하는 경우는 상대방에게 절대 먼저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무언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이러한 연락 문제로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받고 있는 분이라면 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꼭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주변에 누군가가 연락 문제로 속상하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떠올리며 들어보신다면 충분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연락을 먼저 안 하는 경우를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째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혼자가 편한 성격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연락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아도 바쁘게 살아가고 있거나 연락을 못할 사정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삶에 몰두하며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많이 아프고 큰 일로 고생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도 먼저 연락이 없다면 서운하고 정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가 아닌 이상 나도 사는 게 바쁜데 다들 정신없게 사는가 보다 하며 자기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와 같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먼저 연락을 안 하더라도 신경을 쓰며 시간을 보내기보다 나에게 주어진 오늘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연락이 오지 않으면 자기 인생 바쁘고 즐겁게 사는가 보다 하고 마음 편히 생각하면서 나도 내 인생 즐겁고 행복하게 굳이 그런 관계 신경 쓰지 말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부터 오랜 시간 지내온 친구들도 모두 귀찮아지고 어디 한 곳에 매여 있는 것도 싫어집니다. 혼자서 내 마음의 공부나 그동안 남만 생각하다가 놓쳤던 지식들을 채우는 것이 더 나은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혹시 혼자서 시간을 잘 보내지 못하는 성격이라면 만남과 연락에 크게 집착을 갖게 되고 하루 종일 연락이 언제 오는지 초조불안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닌 남에게 흔들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삶은 그렇게 좋은 삶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 열심을 다해 살아가며 집중한다면 결국 내 삶이 변화되어 연락이나 만남에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연락이 오지 않거나 와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우리가 정말 인연이라면 다시 만날 거라는 생각과 함께 쿨한 성격으로 변화가 되어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연락을 하는 것이 나에게 부담으로 다가온다면 내가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나에게 오던 연락이 점점 사라지면서 결국 끊기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 윤택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즐기는 생활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1년, 2년 유지한다면 내 인생에 없었던 행복한 삶이 그 끝에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혼자 있는 행복감을 먼저 알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연락이나 만남 자체를 피곤하게 여기며 굳이 연락을 먼저 하지 않게 된다는 말씀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연락을 먼저 하지 않는 이유, 둘째로 연락하는 것에 기가 빨리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전화 연락을 하는 것에 부담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중간중간 어색하게 침묵하게 되는 상황을 못 견뎌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시간 속에서 억지로 할 말을 만들다 보면 기가 빨리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또 전화를 오래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지내는지 정도의 안부 인사에 너무 많은 말을 쏟아내 듣는 것만으로도 기가 빨리게 됩니다. 주위에 전화기를 오래 잡고 있는 사람들 있으신가요? 전화, 통화 내용이 재밌으면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반응을 보이며 듣고 있어야 하는 그 시간이 빨리 끊고 싶어 초조하기만 합니다. 또한 말이 끊기지가 않아 전화조차 끊자고 할 수 없는 상황에 타이밍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하기 어려운 사람과의 통화라면 더더욱 리액션에 신경을 써야 하고 웃기도 해야 하는데 에너지가 너무 많이 쓰인다는 것입니다. 특히 내 얘기를 잘 듣고 있는지 확인하며 눈치를 살피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는 선뜻 통화하기가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 편해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감정에 예민하고 눈치를 잘 보는 사람들을 만나면 내 표정과 말투를 꼬집으며 의문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우울 동굴 속에 빠져 나오지 않기도 합니다. 만남 당시에는 이야기도 잘하고 잘 놀지만 갑자기 피곤이 밀려와 집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매 순간 자기도 모르는 무의식 속에서 상대방의 감정 상태를 살피기 때문에 스스로 지쳐 연락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연락을 받지 않고 나에게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아도 내 삶을 위해서 나에게 집중하면 나 자신을 바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나의 장점과 단점을 알게 되고 장점은 특화시키고 단점을 장점으로 발전시킬 수 있게 됩니다. 나의 취미도 활동도 모든 것에 변화가 오게 되고 특기도 많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지 않는 연락에 신경 쓰지 않게 되는 것은 물론 많은 이점을 쌓게 되어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결국 나 자신을 잘 알고 잘 가꾸면 많은 사람들이 저절로 나를 찾게 되고 나를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특기가 있음으로 해서 주변을 꼬박꼬박 신경 쓰지 않고 혼자의 인생을 즐긴다면 나와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인연으로 만날 수도 있고 재미없고 지루한 대화도 시간 가는 줄도 모를 만큼의 대화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연락을 절대 먼저 안 하는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할 이유 3가지에 대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트레스는 나만 받습니다.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연락 없는 상대를 기다리며 노력은 나 혼자 하는 건가 하는 생각에 점점 기운이 빠집니다. 매번 만남 전화를 하고 약속을 잡고 장소를 정하고 이런 관계가 힘들고 지친다면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관계를 유지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연락이 오지 않으면 오지 않는 대로 만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상대는 나만큼 연락을 중요시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매번 나만 먼저 연락하고 노력하고 걱정하는 게 억울하고 답답할 것입니다. 이처럼 상대방과의 연락을 위해서 혼자 노력을 해야만 이어지는 관계라고 생각하는 것이 스스로를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조마조마하고 위태롭기만 합니다. 어린아이가 부는 바람에 바로 꺼져버리는 흔들리는 촛불과도 같습니다. 인생은, 특히 나의 인생은 혼자 책임지고 혼자 떠나는 여정입니다. 나의 주변에 돈독한 친구와 사랑하는 가족이 있더라도 나의 인생의 건강과 행복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 바에야 만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신기하게도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이 올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로 상대방이 나를 피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두 번째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내가 필요할 때면 더 찾고 필요치 않으면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심심하고 지루한 일상을 위해, 그리고 정서적 안정감과 물질적인 것을 위해 만남을 필요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큰 일, 즉 경조사와 같은 일 외에도 아무 때나 전화해서 고주알미주알 자랑하거나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다 필요에 의한 연락에 포함됩니다. 상대방에게 자기 위주의 이기적인 만남과 연락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절대 먼저 연락을 하지 않는다면 꼭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은 나의 연락이 부담스럽거나 일부러 피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와의 약속이 취소되어 다음 약속을 잡아야 하는데도 잡지 않는다면 나와 상대를 위한 거리를 만들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토록 소중한 시간에 먼저 연락이 오지 않는 사람들을 신경 쓰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연락과 만남을 유지해 가기에는 안타깝게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도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시간들을 나에게 투자하는 것은 어떨까요? 내가 진심으로 즐기고 좋아하는 활동에 소중한 시간을 투자하여 새로운 것들을 배워간다면 새로운 인연이 찾아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관심사가 맞으면 누구나 쉽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오래 알고 지낸 사람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있습니다. 연락이 잘 안 되는 사람에게 혼자 노력하면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기보다 가까운 문화센터나 지역 모임, 종교 활동에서 공통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 소통하며 관계 유지를 하는 것이 다가올 미래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 자신이 제일 소중합니다. 나에게 연락을 잘하지 않는 상대에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과감히 멀어지는 것이 나를 위한 일입니다. 세상에서 나 자신을 제일 사랑하세요. 나와 맞지 않는 상대 때문에 나를 갉아먹는 삶을 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혼자서도 어디든 갈 수 있고 혼자서도 즐기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지금 하고 싶은 것을 시작하세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나의 노력, 정성, 시간, 그리고 마음 쓰지 마세요. 원래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나 또한 그런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입장, 내 입장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니 당연하게도 나는 연락을 잘하는데 항상 내가 먼저 연락하는데 쟤는 왜 나한테 무관심하지, 쟤는 왜 연락을 먼저 안 하지 하면서 나와 같은 행동을 하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일 수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어도 내 마음은 마음 먹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관계가 어디까지인지 생각하고 이어간다면 마음이 편해질 것입니다. 상대방도 나도 서로를 아끼며 노력하는 관계는 일에 치이고 삶이 여유가 없어 연락을 못하더라도 미안해하며 한 통의 연락에도 고마워할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도록 연락을 못했어도 만났을 때 편안하고 어색해하지 않고 즐겁고 좋다면 그것 자체로 좋은 관계가 아닐까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 힘들고 지치는 인간관계, 이제는 떨쳐버리시고 조금이라도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혼은 반드시 깨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는 결혼 안 할 거야라고 하지만 재혼, 이혼, 삼혼, 사혼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요즘 나는 솔로, 돌싱 프로그램이 인기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이혼이 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나 자신 외에는 신경 쓰지 않으면서 시간을 보내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음먹은 것과는 다르게 가족과 친구가 있어도 내 바로 옆에 동반자가 없음으로 인해 외로운 감정이 문득문득 들어와 중년에 재혼을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또다시 비슷한 이유로 헤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재혼 이혼이 초혼 이혼보다 압도적으로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재혼은 하지 말고 그냥 취미 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친구로 또는 애인 관계로 가볍게 지내라고들 합니다. 서로가 어디까지 얼마나 이해를 할 수 있는지 충분히 생각해도 늦지 않음에도 만나자마자 확 불타오릅니다. 감정에 따라 재혼을 성급하게 결심합니다.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운명처럼 느껴져 놓치기 싫어집니다. 사랑만으로는 결혼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기억이 사라져 재혼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판단력도 인내력도 흐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뜨겁게 만나 사랑해도 왜 또 같은 이유로 헤어지게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리는 재혼, 왜 그렇게 반대하는지 알 수 있도록 재혼 전에 절대적으로 생각해야 할 내용에 대해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재혼을 결심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상대의 장점이 단점보다 더 많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족 중 누구보다 나를 생각해주고 다정하기도 하고 한없이 맞춰주는 모습에 재혼을 결심합니다. 이와 관련된 짧은 사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여자가 전 남편의 주사로 인해 이혼을 했습니다. 재혼을 결심한 남자는 나 술 잘 안 먹는다. 연애 때에도 술을 잘 안 먹었다고 합니다.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자마자 일주일에 3일 내내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새벽에 잠도 안 자고 주사를 부리는데 내가 이전에 겪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더 이해해줘야지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못 살 거니까 바로 이혼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연을 들으면 들을수록 상대의 조건에 대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재혼을 결심한 상대의 조건을 어디까지 따져봤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결혼은 현실이라는 것을 이미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냉철하고 꼼꼼하게 따져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내가 다시 만난 운명 같은 사랑이 금방 식어버린다면 이전보다 더 큰 슬픔이 올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나를 진심으로 좋아해주기 때문에 재혼 결심을 했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내 가족에게, 자식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말과 행동은 어떤지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헤어지려고 결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재혼도 마찬가지로 이전 결혼보다 더 행복할 거라는 꿈으로부터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이 달콤한 꿈에서 깨지 않으려면 사랑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는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혼자 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80대 할아버지도 유튜브를 시청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만큼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가까운 주변만 돌아봐도 혼자서도 취미 활동을 할 수 있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혼자 외로움 느끼며 하루하루 시간 보내지 말고 그 시간을 자신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으로 만들고
여행 다니며 혼자만의 시간을 즐긴다면 여유가 생겨 재혼 결심에 대한 판단이 잘 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혼자 살아도 얼마든지 좋은 사람들을 만나 즐기며 살 수 있는데 무리하게 재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각각의 자녀들에게 또 다시 상처를 주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초혼 때 이미 결혼의 환상이 깨졌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조건을 반드시 따지고 계산해야 합니다. 남녀가 재혼을 생각하는 이유는 각각 다르기 때문에 더더욱이 따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재혼을 하려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정기적인 성생활을 위해, 두 번째는 어린 자녀 양육을 위해, 세 번째는 노부모 부양을 위한 것이지만 여자는 절대적으로 경제적인 이유라고 합니다. 자신 혼자서는 노후까지 자신이 없어서라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 남자가 적극적으로 결혼하자고 한 달에 꼬박꼬박 300만 원 이상 주겠다 하면 그것만 믿고 재혼을 했다가 혼자 양말을 빨고 집을 청소하면서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재혼할 때 자녀로 인한 문제도 상당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재혼은 사랑만으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는 혼란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자식처럼 똑같이 대하겠다고 하지만 재혼 후 이혼을 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유가 자녀에 대한 차별 문제였습니다. 옷 사준 비용과 학원 비용 등을 계산했더니 5배, 10배 이상 차이가 났다. 그러니 이혼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나의 자존감까지 낮은 상태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상대가 갑의 입장에 있다면 재혼은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자존감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내 주변에는 이상한 사람만 꼬여 있습니다. 내가 을의 입장이면 상대가 떠날까봐 매일 불안하고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고 그런 연애를 하면서도 쉽사리 헤어지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현재 이것을 보고 계신다면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혼자 되는 법을 배우고 시행해 보라고 한 것입니다. 중년의 삶을 축하할 때 이제는 꽃길만 걷자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꽃길만 걷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작은 일이라도 하면서 돈을 벌기도 하고 혼자 할 수 있는 취미를 찾아 즐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건강 유지를 위해 운동은 필수입니다. 혼자서 하고 싶은 것을 찾아서 시간을 보냅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도 에너지를 낭비하지도 않습니다. 나의 외로움과 공허함을 타인을 만나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꽃길만 걷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새 자유를 찾아 더 좋은 만남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던 판단력과 인내력, 기억력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재혼의 목적을 잃지 않고 나 자신을 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절대 아무나 만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한 사람과 친구처럼 10년 이상 유지하다가 이제는 같이 살아도 되겠다 싶으면 그때는 재혼을 생각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현재 좋은 만남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 어린 응원을 보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시행착오를 겪고 살아가는 법입니다. 앞으로의 행복한 인생을 위해 오늘 영상의 내용을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감사합니다.